자, 내년도 세법 개정안 통과시킵시다. 그런데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조심하세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25일 정부는 2019년도 개정세법안을 발표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제안을 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그럼 그걸 보고 대통령이 보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해. 그런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법이 공표가 되고 나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건데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매년 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만 개정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고요. 항상 이때쯤, 항상 이렇게 7월 말 8월 초쯤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내고 이게 최종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세제 관련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지 알아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조금 더 강화된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7월 25일 날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의견들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정기국회 9월 3일 날 보통 이때쯤에 항상 열리는데 이때 정기국회에 이렇게 제출이 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이 최종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세법 개정안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웬만하면 거의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중에서 일부 약간 내용이 변화될 수 있지만 거의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년 정도에는 이렇게 바뀌겠다를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더 중요한데 정부 정책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정부 정책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과세를 강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혜택을 주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도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2022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2년도니까 나는 안 봐도 되겠네 라고 지금 화면 다른 거 누르려는 분들 꼭 보세요. 왜냐하면 주택, 특히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때부터 바로 적용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가 절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더욱 강화되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 특례를 합리화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 세금을 체계를 좀 바꿔서 기존에 좀 비과세 혜택이 너무 많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감면 혜택이 많았다는 거는 좀 더 이것 좀 축소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왠지 합리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자, 어떤 식으로 합리화되는지 보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 토지 범위 축소, 그리고 파란색으로 2년 유예라고 해있죠. 즉 2년 동안은 내가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알아서 행동을 취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는 부수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쉽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할게요. 이 아파트가 도시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넘길 때 우리가 건물만 넘기는 게 아니라 딸려있는 땅도 넘기잖아요. 그게 이제 부수 토지라고 하는데 이 부수 토지가 도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면적의 5배까지는 함께 넘어가도 비과세를 해줘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은 땅들이 주택들이 있죠. 어떤 거예요? 단독주택. 자, 이런 거는 5배가 간혹 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5배가 아니라 도시 지역은 3배로 줄여요. 3배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건물하고 세배분에 대한 토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초과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다. 자, 그거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 토지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 범위가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10배인데, 이게 22년도부터는 도시지역은 수도권은 5배에서 3배, 수도권 밖은 5배로 조정하려고 해요. 여기서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여전히 10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22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은 큰 이슈가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다만 대지 지분이 많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하기 전에 부수 토지가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22년 되기 전에 팔아서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22년도 이후에 팔되 만약에 부수 토지가 3배를 넘었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 자, 이거 하나 미리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고가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란 건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하고 3층에는 어떤 주택분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꼭대기층은 보통 주인집이 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가 굉장히 강화되는데 오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을 따져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상가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는 이 계산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따로 분리를 해서 본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부분하고 주택 외 부분, 보통은 상가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주택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 그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자, 그런데 내가 이 겸용주택이 한 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1주택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 초반에 많이 봤었던 영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죠. 절세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요. 왜? 나는 밑에 상가를 이렇게 주고 중간에 원룸이나 투룸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여기 3층에서 내가 실제 살고 있다고 해도 1층에서 나오는 상가 월세, 2층에서 나오는 월세 전부 다 세는 받지만 나중에 이 겸용주택을 통으로 넘길 때는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은퇴하신 분들의 어떤 로망이죠.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 겸용주택을 하나 지어놓고 본인은 위에 살고 거주하고 있고 밑에서 세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건물주 위에 조물주, 아니네, 바뀌었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자, 이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로망이었는데, 자, 이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봐요. 주택 면적이 있고 상가 면적이 있는데 상가 면적이 더 커요. 아니면 주택 면적하고 같아요. 이럴 때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계산을 하는데, 자, 이 경우에도 역시 겸용주택이 한 채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때 주택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상가에는 1상가 비과세 이런 거 없어요. 주택만 비과세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가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주택과 같다면은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내야 된다. 양도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런 겸용주택을 하나 지어서 내가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를 받고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지을까요? 위의 케이스로 지을까요? 밑에 케이스로 지을까요? 당연히 위의 케이스로 짓겠죠. 그래서 주택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지으실 거예요. 전체를 비과세를 받을 것까지 염두를 하고. 자, 그런데 이거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세법 개정이. 만약에 이 겸용주택이 9억이 초과되는 고가 겸용주택이라면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계산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라. 그리고 이 상가 양도세에 대해서는 장기부 특별공제 맥스 해봤자 30%이기 때문에 세금은 낼 건 내라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실은 이런 상가주택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미 이걸 내 로망으로 삼고 지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9억이 넘는 고가 경영주택은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세도 굉장히 세부담이 늘어날 거다. 왜? 자, 올 초에 이 단독주택에 적용이 되는 공시가격이 매우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 최대 3배까지 오른 데도 있는데 이미 보유세는 증가되고 있다. 자, 그런데 22년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분, 주택 외 부분, 상가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택분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늘어난다. 그래서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가 혹은 상대적으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된 곳 있죠. 이쪽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우리 강남대로라든지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큰 대로 옆에 있는 상가들 있죠. 그 상가들은 상가 면적이 많아요? 주택 면적이 많아요? 이미 상가 면적이 많아요.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이 적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로변 등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은 이미 주택의 면적이 주택 면적을 초과해요. 그래서 여기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나 안 되나 세법이 같아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자, 그런데 어떤 데가 문제죠? 이면도로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주택가 인근, 이런 겸용주택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겸용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의 꿈. 자, 주택 51%, 상가 49% 이렇게 있어요. 87년 취득가 4억이고요. 이걸 17억 6천만 원에 만약에 양도한다고 가정을 하자.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지금 13.6억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이 주택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2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즉 개정세법 적용되기 전에 팔면 이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은 세금이 3,354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양도차익이 무려 13억인데. 그런데 이거를 22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내야 돼서 무려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부 한 422% 정도가 늘어나요.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일견 맞아 보이지만 여태껏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면적이 컸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나는 비과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22년도가 되기 전까지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그냥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할 건지, 아니야, 나는 월세가 잘 나오니까 양도세 어차피 안 팔면 안 나오니까 그냥 들고 갈래. 그렇게 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 개정세법안이 나오고 나서 일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잘 발달된 강남권 등에는 뭐 별 영향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가 부분이 더 크니까. 그런데 상가 부분이 조금 더 작고 이미 막 이제 8억, 9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물건이 좀 많은 쪽. 특히 상대적으로 강남 말고 경기도 다른 쪽, 일산이나 고양 이런 쪽이 좀 많다고 해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이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면 상권도 훨씬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한번 좀 보유를 할지, 아니면 매도한다면 그 전에 할지 나중에 할지, 계속 가지고 간다면 이거 어떻게 증여할지 상속할지, 명의를 어떻게 바꿀지 여러 가지 절세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019 세법 개정안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 두 가지에서 좀 살펴봤는데, 물론 다른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제가 봤을 땐 좀 마이너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제가 뽑아왔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법 개정안이라고 했죠. 안. 이렇게 보고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안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확정된 거는 연말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실제 세법이 적용되면 저희 직방TV 절세여신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 세법 개정안
직방TV 절세의신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